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핵폭탄급 비리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소송 수임료를 챙겼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단 측 간사입니다.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가 변호사로 근무하는 미국의 로펌 DLA 파이퍼는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국제적인 법률 회사입니다. 사건의 수임 경위와 수법에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 함께 동석한 김용남 한국당 좌파 독재 저지특위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삼성 저격수로 활약하고 배우자는 박 후보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 폭로의 주된 내용입니다.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소속된 DLA 파이퍼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임한 삼성 관련 13건의 사건 명칭 그리고 원고 피고인 관할 법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고요.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종편 패널로 활약을 많이 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굴이 익으실 겁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폭로가 가져올 그런 파장이라든가 만약 이것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전 의원은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그런 싱크탱크이자 비서실, 그룹 회장의 비서실이 삼성미래전략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미래전략실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삼성그룹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건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이모 부사장이 그룹 고위층에게 얘기를 해서 박영선에게 더 물어 뜯기지 않으려면은 실컷 좋건 이 변호사를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사건 소송 수임을 이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각 기업에서 국회라든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해서 로비스트 역할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대관 업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대관 업무를 맡은 이 부사장은 예전에 MBC에서 박영선 후보자와 함께 앵커 역할을 했던 전직 언론인 출신 같습니다. 앵커를 하다가 그만두고 삼성그룹으로 옮겨서 부사장, 사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 후보자의 남편이 수임한 사건은 건당 수임료가 3억 내지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수임료 총액이 아마 수백억 이렇게 충분히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박 의원이 그토록 열심히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며
삼성 저격수로 활동을 한 것은 흔히 얘기하는 공동지갑인 남편 이모 씨의 수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후보자 남편이 수임한 사건 주로 삼성전자 사건인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그룹 전체로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임 사건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냐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삼성그룹 외에도 다른 그룹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이모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맡았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 후보자는 42억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요. 실제는 이보다 훨씬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삼성전자 관련 소송 업무를 전혀 맡은 적이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삼성전자의 소송 위임은 DLA 파이퍼 미국 본사 측과 직접 진행을 했을 뿐이지 이모 변호사라든가 그 이모 변호사가 한국 그 사무소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 사무소 측과는 어떠한 소송에 관여하는 위임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측과 박 후보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 여부를 배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공격하고 나선 뒤 무슨 일이 있어도 박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후속적인 그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이 이루어져야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폭로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은 박 후보자의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특혜 진료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서는 재벌들을 때리고 남편은 소송 사건을 수임받았다면은 그야말로 부창부수의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과하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더군다나 재벌과 짬짬이를 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저는 사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남편의 사건 수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저격수 노릇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양심과 도덕, 개혁을 앞세워온 좌파 운동권들의 유선적인 민낯이 혹시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 방해 등의 혐의 차원을 넘어서 장관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계 은퇴까지도 고려해야 할 만한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한국당도 박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폭로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물론이러니와 또다시 구제불능의 도루묵 정당이라는 오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당의 폭로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당히 이렇게 덮고 넘어갈 비리 의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후보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장관 후보자 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위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